자, 지금 미국 증시가 크게 폭락하고 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3배짜리 레버리지에 관심이 많은데 저 역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QQQ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간단하게 수익 구조, SOXL과의 비교, 트럼프와 시진핑, 그 다음에 모멘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OXL, TQQQ 이런 3배짜리 레버리지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물 타다 보면은 결국 수익이 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고 또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3배짜리 레버리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자산이 V자를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L자 아니고요. V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골이 깊어도 결국은 올라올 수만 있다면 계속 물 타면 반드시 수익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려갔다가 횡보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오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불짜리가 10불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50불이 되거나 50불을 넘긴다 그러면은 이런 V자의 곡선을 그린다 그러면 계속 꾸준하게 사면 무조건 법니다. 근데 문제는 내려왔다가 횡보했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갔을 때 이런 게 문제가 돼 버립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초래한 악재가 트럼프인데 그럼 트럼프와 시진핑이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악재가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반복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배짜리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SOXL, TQQQ 이런 거의 초점은 과연 이게 미국과 중국이 빠른 시기에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질질 끌 것인가, 이게 최대의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SOXL과 비교를 해보면 SOXL은 3배짜리 반도체 ETF죠. 그런데 반해서 TQQQ는 나스닥, 그러니까 좀 더 큰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3배짜리지만 더 안전한 건 TQQQ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3배짜리를 안전하다고 말하는 게 조금 어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나스닥이 반도체 ETF 섹터보다 포트폴리오가 골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TQQQ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SOXL은 2022년 최저점까지 내려온 데 반해서 TQQQ는 2022년의 최저점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향후 시장이 반등했을 때 다시 한번 엔비디아와 반도체 섹터가 주도주가 돼서 나스닥을 이끌어갈 것이냐, 만약 그렇다면 SOXL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줄 것이고, 그게 아니고 반도체 외에 다른 나스닥 주도주 섹터가 나와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반도체는 예전만큼 크게 오르지 못한다 그러면 TQQQ가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3배짜리 레버리지 ETF를 매수를 못하고 있는 게 아직 이 두 사람이 빨리 타협할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2주 안에 중국과 협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바이든과 대선 전에 자기가 취임하면 뭐 3일 안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본인이 빨리 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인들 굉장히 만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네한테 불리하면 굉장히 오래 끄는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할 것 같으면 빨리 닥달하는 그런 성격이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버티기에 돌입하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 말대로 빠른 타결을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빠른 타결이 있지 않는다면 지수는 L자를 그릴 확률이 많습니다. 빠지고 다시 반등이 아니라 빠지고 횡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3배짜리 레버리지의 수익 구조는 아무리 크게 물렸어도 계속 물 타다 보면 V자 반등일 경우에는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내려왔다가 횡보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3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좀 퀘스천 마크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멘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TQQQ는 결국 지금까지 저점에서 많이 올랐던 이유가 미국의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섹터 주도주가 나스닥을 이끌어 왔죠. 그러면 이 다음 테마는 뭐냐고 했을 때 저는 피지컬 AI와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AI, 이 모든 거의 완성본은 휴머노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휴머노이드가 당장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22년에 TQQQ나 SOXL이 바로 수익을 냈던 거는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가 정말 급격하게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AI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반해서 AI를 가지고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하는 머리를 휴머노이드에 이식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젠슨 황도 얘기를 하죠. 휴머노이드는 정말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쉽게 만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나스닥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V자 반등이 가능할까는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심할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TQQQ와 SOXL을 비교하면 미국과 중국이 급격하게 화해를 해서 지수가 날아간다 그러면 SOXL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 부분에서 AI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예전처럼 매출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 감시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센티멘털이 급격하게 V자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두 개를 비교하자면 SOXL보다는 TQQ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많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